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리마처럼 열심히 달려서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라고, 실현하라고 새 책으로 경제적 자유를 소개합니다. 경제적 자유. 벤 칼슨 외에 한 사람이 졌는데 벤 칼슨과 로빈 포엘이 졌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하나는 우리가 정치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렇듯이 경제활동의 자유, 인권의 일종으로서 경제활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를 경제적 자유 그렇게 말하고, 흔히 쓰기는 노동하지 않아도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생, 즉 원하는 삶을 사는 자유,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그래서 파이낸셜 프리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책은 우리가 경제적 조언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경제적 조언이란 건 매우 힘든 것이다. 왜? 개인의 사정을 알아야 그에게 조언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목표 또는 필요성, 욕망, 기질과 성격, 그 사람의 현재 경제 상태, 이런 걸 알아야 경제적 조언을 하는데, 우리는 유튜브에서 또 TV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조언하는 걸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언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주체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이 좋은 겁니다. 책 읽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는데, 실현하는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뭔 조언할 수 있느냐? 자, 내가 경험칙에서 나온 경험 법칙을 조언할 수는 있다. 그러면서 저축약이라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두 자릿수는 하라. 10%면 좋고 15% 내지 소득의 20%를 저축하면 훌륭하고, 그 얘기나 여기서 안 하고 있지만 30% 이상이면 아주 좋다는, 경제적 자유가 성큼 다가온다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했으면 또 투자도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세일은 그렇게 덤비는데 주식 세일에서는 다 도망간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주식이 내려갈 때 사라 그런 이야기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올해 25년, 그 다음에 26년, 올해 오른 주식을 따라서 삽니다. 대체로. 떨어진 주식은 못 삽니다. 더 떨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주식 세일을 해도 다 도망가고, 역시 담대한 사람이 그것을 사죠. 버핏같이. 그 다음에는 이제 손실을 보면서도 시장에서 손실을 견디고 계획을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은 투자자의 시간 지평, 투자자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병에 걸려가지고 참 느긋이 투자 못하죠.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 그래요. 불안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자신만의 인건비 사용, 시간을 인건비 그랬는데 시간이라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자기 기질과 특성의 조합에 따라 시장에서 손실을 견디면서 자기 계획을 지속한다 그랬어요. 주식에서도 투자에서도 사업에서도 이렇게 고비를 넘기면서 지속하는 사람,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희망을 계속 만들어가는, 새로운 목표를 계속 설정해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능력에는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자기 시간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기질과 특성, 그런 것들이 융합돼 가지고 거기서 나온다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은 10% 손실만 봐도 주식에서든 사업에서든 벌벌벌 떨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 손실을 보고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을 곁에 뒀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 이런 벤자민 그레이엄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잘 알려졌듯이 워런 버핏의 스승이죠. 우리의 적은 우리고 투자자의 적은 우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의 적은 자신이요. 투자할 때 다른 사람 탓하고 정책 탓하고 또 뭐 대주주 탓하고 CEO 탓하고 또는 시대, 나라 탓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자기에게 있다. 자기, 그것도 겉이 아니라 안에 있다.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투자는 지식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투자에서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다른 사람에게 조언도 잘하고 잘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투자 잘할까요? 아는 것과 이 지행합일이 돼야 되는데 실천하는 게 따로 놀면 투자 못하죠.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미국 저자니까 2023년에 은퇴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은퇴 좀 늦게 하죠. 되게 60세라고 봐요. 부부가 60세면 둘 중에 하나가 90세를 넘길 확률이 50% 이상이다. 저도 지금 둘 다 부부 은퇴해서 지금 살고 있는 셈이고, 둘 다 60대인데 둘 중에 하나가 90세를 넘길 확률이 50%다.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왜냐면 여자는 평균 수명만 해도 80대 후반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경제적 자유를 그때까지 누리려면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경제적 자유에 대립되는 말은 경제적 구속일까요? 그 다음에 버핏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핏한테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창업자죠.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워런 버핏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당신 투자 철학은 참 알기 쉽다. 그리고 당신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다.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오른 적도 있던가요? 워런 버핏이. 당시에는 두 번째 부자였는가 봐요. 당신은 두 번째 부자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서 하지 않죠? 하고 진정해서 물은 건지 아니면 살짝 떠보려고 물어봤는지 물어보니까 버핏은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지. 누구도 느리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없어. 여기 한국 사람 그대로 해당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몇 배짜리, 그 다음에 파생, 그 다음에 그 코인 같은 거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그런데 저는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적 자립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노인 같으면 아마 상위 한 10% 안에 끼어야 할 겁니다. 나라에서 도움 안 받고 자녀한테 도움은 안 받고 자기 스스로 경제적으로 서서 죽을 때까지 자립받아가는 거. 경제적 심리적으로라도 의존하지 않고 나라에서 뭐 안 주는가, 쿠폰 주면 좋아하고 공짜 돈 준다고 하면 또 어디로 주소 옮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이뤄서 누구의 도움도, 나라의 도움도 안 받고 스스로 경제 생활을 영위하다가 가는 거, 이게 경제 자립이라고 볼 때 경제적 자유는 더 큰 부자가 돼야 되겠지만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오년 말띠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준마가 되길 바라고, 준마가 되려면 야생마처럼 살려면 어때야 돼요?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어디서든지 풀을 먹을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만나도 잡아먹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계가 얼마나 보편화된달까요? 나라끼리도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는데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개인들도 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해 첫 책으로 벤 칼슨의 로빈 토웨라고 같이 지은 경제적 자유, 이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유튜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뭐랄까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면,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독서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적 활동을 이렇게 활성화하는데도 독서가 어떤 수용 방식보다 우월하니까 올해는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이렇게 책을 읽어서 12권 정도 책을 읽은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